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이틀간 호남 일정이 대권 행보의 출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지도부 구성도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순천 외소초등학교 학생들이 음악적 성취로 꿈과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베를린의 국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독서 토론 열차 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과 프로그램이 모두 바뀝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생활 기간이 줄고 중국과 몽골 쪽 역사 현장 방문지가 확대됩니다. 55년 전 순천 수해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당시 수해로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했고 이재민도 16,00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 전남에서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더민주가 이른바 친문 지도부를 구성한 가운데 정치판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과 함께한 안철수 전 대표의 무등산 등반길.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마치 대선 후보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광양에서 구례로, 광주에서 나주로 안 전 대표의 행보도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듯한 발언도 남겼습니다. 내년 겨울 서설이 내린 무등산을 와보고 싶습니다.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무등의 아침을 다시 맞고 싶습니다. 내년 대선은 양극단과 합리적 개혁 세력의 대결,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두 거대 정당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계 복귀를 앞두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을 강진에서 만나 국민의당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더민주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추미애 대표는 김부겸, 박원순, 손학규 등 대권 후보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탈을 경계했습니다. 모두 함께 모셔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우리 정당사의 길이 남을 역동적인 경선을 우리 함께 만들어냅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년 대선을 준비할 지도부를 구성하고 국민의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하면서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시계는 한층 빨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네, 순천의 한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음악적 성취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와 지역 예술인들의 지원으로 베를린 국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 참가도 성사됐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교생 수가 30여 명에 불과한 순천시 외서면의 한 시골 초등학교입니다. 여름밤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빗속으로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순천 외서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등 각각의 악기를 배우며 합주 연습을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농촌교육공동화 속에 학생들이 소외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교장 선생님의 제안이 첫 시작이 됐습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경제성을 떠나서 또 외서라는 작은 곳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학생들은 이제 함께 연주를 하며 내일을 향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전부터 친구들이랑 노래하고 춤추는 걸 많이 좋아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바이올린도 키고 큰 무대에 서다 보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꿈은 현실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와 지역 예술인들의 지원으로 오는 10월 독일의 베를린 국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까지 당당히 참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외서초 애들이 이번 음악회와 베를린 음악회에 가서 정말 자신감도 키우고 또 더 큰 이번 계기가 다가 아니는 더 큰 꿈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적 성취를 통해 꿈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이곳 순천 외서를 넘어 이제 독일 베를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독서토론 열차학교 학생 선발 방식이 내년부터 대폭 바뀝니다.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독서토론 의지 등을 중심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박 17일 일정의 독서토론 열차학교. 독서토론 능력은 물론 역사 현장 체험, 학생들의 모험과 의지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했는데 대부분 성적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학생 선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독후감과 참가 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뒤 직접 선발합니다. 금년에 중학교 3학년들에게 11월 중에 내년 독서토론 열차를 참가하고 싶은 본인의 그 열의, 그 계획서를 이렇게 보고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참가 인원도 내년부터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토론 열차 학교 프로그램도 바뀝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생활 기간이 8일 2개 구간에서 내년부터는 1개 구간 4일로 줄어듭니다. 대신 중국과 몽골 쪽 역사 현장 방문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과 몽골 등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탐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영역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토론 열차 학교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 손녀인 안나이사 여사를 올 하반기 한국으로 초청해 독서토론 열차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55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수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문화공간 소리골 남도 주관으로 지난 1962년 8월 28일 발생한 순천 수해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놀이패 두엄자리 공연과 함께 판소리, 살풀이춤 등 다양한 전통 공연 한마당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난 1962년 순천에서는 폭우로 저수지 2기 터지면서 시내 3분의 2가 물에 잠겨 사망자 242명에 실종자 48명, 이재민 16,290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광주 지역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들이 잇따라 입점하면서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에 참여할 이동 매대와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한 결과 40개 팀 중 30개 팀이 청년 상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1913 송정역 시장은 청년 상인들의 참여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고 대인시장과 무등시장에서도 청년 상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뭄 속에 단비가 내렸지만 자치단체들의 가뭄 비상근무 체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평구는 오늘 하대발 저수지에 소방차 2대와 물차 2대를 동원해 물을 채웠으며 수확을 앞둔 들녘에 긴급 용수원을 만들어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습니다. 평균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진 신안군은 대책 상황실을 편성하고 작물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비상급수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며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쯤 고흥군 포두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며 운전자 A씨를 위협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35살 신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자신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난폭 운전을 하며 A씨를 위협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단체인 모 식품가공협회장이 회원에게 공급해야 할 농작물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식품가공협회장인 A씨가 전남 지회장으로 역임할 당시 회원 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대량 공급받은 농작물을 도소매업자에게 되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진정이 제기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회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저관세 혹은 무관세로 수입 팥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내 공간이 아닌 바다와 해변을 무대로 색다른 미술제가 열렸습니다.